안녕하세요. 주식 명작입니다. 오늘 시장의 동향을 한번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불안했죠.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굉장히 시장이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이제 코스피 지수를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요. 개인이 6,700억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2,961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이 오늘 9천억 정도를 쓸어 담으면서 현물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매수가 들어왔고요. 또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보면 차익 거래가 1,846억, 비차익이 639억. 이게 프로그램 매매는 그 프로그램이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1,207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왔다. 등락 종목을 보면 오늘 상한가 두 종목, 그다음 77목 종목이 올랐고 총 79종목이 올랐죠. 그런데 떨어진 종목이 거의 시장을 좀 압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시면 초반에 이렇게 좀 갭상승해서 출발을 했다가 이 지수가 밀렸죠. 이게 이제 아침에 이제 반대 매매 물량들이 출회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하려고 했으나 또 11시 부근에서 또 한번 밀렸고 그 이후에 힘없이 더 밀렸다가 다만 조금 반등을 하다가 빠져서 끝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기관이 좀 1조 가까운 그런 순매수를 보였다라고 하는 거, 이게 아주 좀 긍정적이다. 다만 우리 시장 자체가 이제 외국인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이 아직도 좀 매도 포지션을 계속 취하고 있는 게 다소 좀 부정적입니다.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은 좀 다행히도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는 이제 비차익 매매가 이제 좀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 외국인이 잘 보시면 막판에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막판에. 요거 아주 고무적이죠. 요거 마지막에 들어올렸다. 그러니까 지수는 이렇게 빠졌죠. 지수는 빠지는데 들어올렸고 오히려 이 개인들의 매도를 누가 받아갔냐? 그 기관이 약간 들어올리면서 이제 사갖고 외국인이 받아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은 상당히 좀 양호합니다. 오늘 좀 이제 장 막판에 이렇게 좀 급락이 나왔죠. 장 막판에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오늘 장중 계속 약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렇게 추세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상당히 이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보이는 것들을 좀 정리하는 데 좀 집중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도 이게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찍으면 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제는 바로바로 좀 찍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이제 코스피는 1.22%가 하락한 반면에 코스피 200 종목은 시가총액 200 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죠. 이것들은 0.85%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쵸? 보시면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9,100억을 샀어요. 아까 전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은 아직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매도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매도가 아까 순매도 자체가 2,000억대였는데 시가총액 202 종목이 3,500억 정도 매도니까 그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매도를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개인들은 매도를 하면서 이게 신용이 털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개인들이 어쩔 수 없이 파는 그저 담보 부족 계좌들 신용잔고가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담보 부족 계좌가 이제 팔려 나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가 오늘 200원밖에 안 빠졌어요. 이제 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시가총액 2위로 올라선 LG에너지솔루션도 아주 소폭 빠졌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가 조금 변동성이 컸고요. 마이너스 2.17%가 빠졌고 이 바이오 섹터가 지금 굉장히 견조합니다. 이 바이오가 좀 시장을 받쳐주는 좀 시장 대비해서 좀 선방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고 이게 지금 이제 2분기 배당 목적으로 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배당 목적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막판에 6월 직전에 6월 이틀 남기고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2거래일 남기고 그러면 28일 정도에 이제 들어오겠죠. 28일 27일부터 이제 들어올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고요. 네이버가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 기아도 좀 오늘 좋았네요. 셀트리온. 지금 시장의 특징은 이 바이오 섹터가 잘 안 빠지고 굉장히 견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리 빠졌죠? 미리 빠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고, LG전자 오늘 양호했고요. 이게 워낙에 많이 빠졌죠. 다음에 크래프톤 게임주가 좀 좋았네요. LG도 좋았고,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KTNG,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그 원전 관련주로 해서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폭이 좀 꽤 크네요. 이것도 이제 너무 많이 빠졌죠.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LG생활건강이 잘 버티고 있고, KT, NC소프트.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을 잘 살펴보면 이 원전 관련주가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NC소프트 게임주, 그 다음에 크래프톤도 올랐고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해서 게임주하고 바이오 섹터가 좀 견조하게 잘 버티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2차전지 섹터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좀 빠졌죠. 포스코 케미칼은 빠졌고, 이건 좀 아쉽죠. 카카오페이도 여전히 빠집니다. 이게 참 아쉽네요. 참. 네, 아모레 화장품 섹터, LG생활건강, 아모레가 견조하게, 이거는 이제 배당도 잘 주죠. 아모레 보시면 LG생활건강이 이제 배당을 주죠. 얘도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바이오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종목들이 좀 약세를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게임주 견조하죠. 넷마블 올랐고, CJ제일제당 식품 관련이죠. 그다음에 코웨이가 오늘 올랐고, 차이나 전기차 ETF. 이게 지금 중국 전기차 섹터가 지금 되게 세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좀 보고 넘어갈까요? 이야, 오늘 뭐 빠지는 듯 하다가 그냥 치고 올라갔네요. 엄청나네요, 아주. 네, 중국 전기차 섹터가 11,500원에서 18,000원, 거의 한 70% 정도를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중국 전기차 섹터가 이렇게 가는지를 몰랐어요. 이게 지금 요 고점까지 가려나요? 아직 좀 더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굉장히 세게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상당히 견조해요. 우리나라 시장 대비해서 중국이 아주 세다. 네, 이제부터 이제 매일매일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날의 시장을 한번 좀 돌아보는 걸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좀 하려고 하는데, 영상이 좀 올라가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SD바이오센터, 한미약품. SD바이오센서는 이제 진단키트 관련이고요. 이제 두창 관련이겠죠. 두창. 원숭이 두창이 이제 확진자가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뭐 그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한미약품 좀 견조합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한미약품 차트를 보면 나름 뭐 좀 바닥을 좀 그리면서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게 상당히 조정을 잘 받았죠. 현미약품도 앞으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이게 급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막 적극적으로 보기는 좀 그렇고요. 아모레지, OCI, 코스피 200까지만 보겠습니다. 참 많이 떨어졌네. 동석, S1, 키움증권, 한전기술. 이게 한전기술 원전 쪽이죠. 이게 올라오고 있고요. 미국 나스닥이 좀 반등을 했고, 인버스. 인버스가 또 올랐네요. 인버스. 하여튼 지수가 빠지니까 인버스가 오르죠. 근데 인버스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청산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시는 건 아니죠. 이제는 오히려 상방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죠.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반등할 때가 됐다. 그래서 반등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150 조금만 더 봐보겠습니다. 오늘 오른 종목이 농심 식품 쪽이고, 타이거 미국 S&P,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반등할 때가 됐고요. LS 일렉트릭 올랐고, 동원 시스템즈가 올랐고, 코덱스 종합 채권 액티브, 이제 채권 쪽으로 돈이 조금 들어가네요. 채권 쪽으로.
채권이 좀 올라가고 있다. 미국 테크 탑10 인덱스 펀드가 올라가고 있고,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전부 다 이제 가스 관련주죠. 또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좀 주요한 특징은 이제 바이오하고 게임주, 그다음 원전 관련주 이렇게 세 가지가 좀 좋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시장 자체가 안 좋은 가운데 이제 통신, 이제 누리호가 발사가 됐죠. 통신 쪽이 조금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쪽 섹터가 좀 견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해체,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도 좀 올라왔고, 반도체 대표주나 자동차 대표주들도 상당히 좀 견조한 편이었어요. 이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좀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날은 아니죠. 네, ETF로 한번 볼까요? ETF 순위를 보면 코덱스 200이 코덱스 200이 지금 조금 빠졌죠. 코덱스 200 종목, 그죠? 코스피 200 종목들 가지고 구성한 ETF고요. 차이나 전기차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거를 좀 미리 봤어야 되는데 차이나 전기차가 많이 올랐고, 코덱스 레버리지가 오늘 빠졌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빠질 때마다 사서 좀 모아야죠. 이제 레버리지를 사서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좀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타이거 나스닥 100, 이제 나스닥이 반등할 때가 됐습니다. ETF 쪽을 공략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채권 이런 것도 워낙 수익률이 작으니까 우리가 좀 건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중에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덱스 레버리지가 좀 가파르게 떨어졌죠. 여기 보면 이렇게 추세, 어깨 그리던 추세를 깨고 가파르게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반등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금요일부터 내일부터 이제 빠질 때마다 한 3일에서 5일 정도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모으시다 보면 이 수익이 날 겁니다. 네,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덱스 레버리지. 그 다음에는 이제 선물 인버스 2X. 전반적인 이제 시장 방향성 자체는 이제 하락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엄청나죠? 여기 2,700원부터만 들어갔어도 3,300원, 거의 한 15%에서 20% 정도 이게 수익이 나는 구간, 그죠? 2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좀 있었고요.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빨리 밀어버릴 줄은 생각을 못했죠. 우리가 참 이게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항상 이런 일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미국 나스닥 100을 보겠습니다. 그 나스닥 이것도 이 거래량이 너무 없네요. 이거는 거래량이 없어서 좀 이렇게 아래 꼬리 달 정도로 이게 그 괴류율이 너무 높아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거래하기에는 좀 적절치는 않습니다. 워낙에 거래량이 적고 이 동의 길이가 짧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그 거래량을 제대로 이제 커버해주는 그 괴류율 자체를 이제 작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조금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 나스닥도 이제 반등할 때가 다가왔죠. 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ETF도 좀 많이 빠졌죠. 이렇게 반등 타이밍이 좀 왔어요. 그러니까 뭐 강한 반등보다는 이제는 여기 좀 올라가는 흐름을 그리죠. 약간 올라가면서 이제 반등할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게 네이버만 가지고 봐도 그렇게 정말 많아요. 이게 그 매일매일 보는 습관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스캘핑을 하거나 차트를 보면서 막 그 단타 매매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제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나 경향성을 읽고 전반적인 좀 뭐 수익 매매, 수익 투자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직장인들한테는 좀 더 적합하다.
이게 보입니다. 시장을 매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상승을 한번 볼까요? 상승을 보면 제일 연마 이런 게 올랐네요. 동양 요건 이제 배당 때문에 아마 들어오는 것 같고, 화이트 솔루션 이것도 많이 올랐네요. 지금 이제 철광석, 콩, 천연가스 값은 올라가는 것 같고, 콩은 이제 인버스니까 콩값은 이제 떨어지는 것 같고요. 철광석은 올라가는, 오늘 급등을 했죠. 철광석이 급등을 했네요. 2X 철광석 선물. 오늘 빠지다가 이제 좀 단기적인 반등이고요. 계속 올라가는 추세적인 상승으로 보기에는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아무튼 네,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많이 올랐네. 이게 좀 많이 올랐고, 태광산업 이것도 배당을 좀 주죠. 이것도 많이 올랐고, 옥수수가 많이 빠지네요. 2X니까 이제 이게 올랐다는 얘기는 옥수수 가격이 이제 떨어지고 있고요. 구리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인버스니까 농산물도 떨어지고 있고, 차이나 전기차 요건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차이나 전기차를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중국 주식이 워낙에 좋으니까 이쪽을 단기적으로 좀 공략해봐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약간의 좀 변곡점에 좀 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더 갈 수 있을지. 중국 주식인데 좀 한번 쉬어갈 때가 됐죠. 지금 요거 잘 기억을 해뒀다가 참 괜찮네요. 이거 미리 알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요새 제가 좀 게을러져가지고 뭐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 것들은 잘 안 봤더니 좀 아쉽게 놓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보는 게 중요하고요. NC소프트 한번 볼까요? 게임주가 오늘 좋았죠. NC소프트. 그쵸, 오늘 반등이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양호한 거래량 실린 반등이 오늘 나왔다. 아무튼 긍정적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보합, 하락 이런 건 안 봐도 될 것 같고, 오늘의 이제 상한가 종목을 보면 삼부토건하고 신원 두 개 골랐네요. 저 건설 관련주인 것 같고, 하한가 GYD 이거는 뭐 잘 아는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급등 종목은 진짜 이렇다 할 급등 종목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쵸? 이렇다 할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 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다 할 게 급락. 쌍방울 이런 거 잘못 건드리면 진짜 위험하죠, 이거. 쌍용차 뭐 인수한다라는 이슈로 이제 뛰었다가 이제 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빼네. 그쵸? 약간 뛰었다가 이게 안 먹히죠? 그죠? 이미 한번 써먹은 전략이라 다른 에디슨 모터스에서 한번 써먹었죠? 그쵸? 그래서 잘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래 상위. 인버스. 코스닥 인버스. 인버스 쪽에 오늘 굉장히 많이 몰렸다. 인버스 쪽에 몰렸다. 다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가지고 이게 갖고 노는 거죠. 바스켓으로 이제 매도 때리고 시장 하방에 베팅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죠? 다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변동성 장세의 이제 끝자락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죠? 이제 하락이 좀 거의 멎을 때가 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다시 내려올 거를 감안한 그런 상승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금화를 이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인버스 투자를 위한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외국인 순매수 종목을 보면 여기 항공우주, 그죠? 누리호 발사에 따른 이제 기대감, 수혜, 기아, 삼성중공업,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를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네요. 이거 진짜 이 나쁜 놈들. 이제 요걸 은근슬쩍이 사고 있는 게 딱 포착이 됐습니다. 그쵸? 딱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어제구나. 어제고 이게 오늘도 여기 들어있네요. 선물 인버스도 샀는데 이게 양방향 포지션 잡고 있네. 선물 인버스도 사고 레버리지도 사고.
코덱스 200도 사고, 그러니까 양방향 이제 이렇게 파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는 끌어올리려고 하는 반발 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견조하죠. 외국인이 셀트리온을 주워 담고 있고, 한국우주도 담고 있고, 이틀째 담고 있습니다. 게임주가 좋았고, 제약주도, 그러니까 한국우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게 빠질 때마다 좀 담고 있네요. 이거 뭐, 담고 있네. 이렇게, 담고 있네요. 딱 T를 내죠. 요 종목, 이 종목 괜찮네요. 이 종목. 그죠? 조금 들어오고 있다. 급하지 않게 며칠 모아가는 전략으로 모아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 코덱스 레버리지를 지금 은근슬쩍 지금 사고 있습니다. 이제 신용 반대 매매가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왔죠. 이제 터질 때가 됐습니다. 이제 나가 떨어질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지면 이제 다시 이제 방향이 이제 전환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분할 매수를 이렇게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매매를 보면 기관 같은 경우도 기관 순매수 오늘 선물 인버스를 그래도 오늘 한 번 더 샀네요. 이게 해지 목적으로 사는 것 같고 삼성전자를 SK하이닉스를 오늘 좀 들어왔죠 기관들이. 근데 이렇게 오늘 이제 많이 안 빠진 이유가 이 두 가지를 좀 받쳐주니까 그렇고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괜찮네요. 셀트리온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거 셀트리온 차트를 보면 셀트리온이 굉장히 괜찮죠? 이게 좀 윗꼬리 달면서 길게 밀리긴 했지만 이평선들이 지금 모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워낙에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이제는 좀 반등이 나올 때가 됐죠. 뭐 바로 당장의 반등이 이제 세게 나오지도 않겠지만 이제 시장을 받쳐주는 그림. 여기 기관들 계속 사는 거 보이시죠? 외국인들도 사고 있고 시장을 좀 받쳐주는 이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좀 매수를 해도 되겠다. 네, 그런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고요. 네,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보면 지금 이거 왜 안 지워지지? 지워지네요 이제. 자, 전체 순매수, 차익거래 순매수가 이렇게 쭉 들어오고 있고 비차익거래 순매수는 좀 아래로 빠지고 있고 전체 순매수가 좀 올라오고 있죠. 그죠? 프로그램 매매도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네, 증시 자금 동향 고객 예탁금은 계속 줄 수밖에 없죠. 지금 시장이 빠지니까 예탁금은 줄어들고 있고 신용잔고 보겠습니다. 신용잔고가 지금 많이 빠졌네요. 단기적으로 신용잔고가 많이 빠졌다. 지금 이제 시장 하락의 가장 큰 최근에 이제 그 추세를 벗어나는 이런 흐름은 신용잔고가 이제 줄기 때문이죠. 이틀 전까지만 나옵니다. 오늘이 23일인데 이제 21일까지만 나와 있는데 신용잔고가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버티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빠지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내일까지 쭉 빠질 거예요. 이제 이 거래일 뒤에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내일 빠지는 건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확인이 되겠죠. 신용잔고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참 이게 좀 안타깝네요. 신용잔고가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신용 매매를 할 때는 좀 주의해야 되는 게 바로 이렇게 우리가 참 알 수 없는 이런 그죠? 이게 개인들이 이제 좀 굉장히 똑똑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밀어버리네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주 밀어버리면서 이게 시장을 강하게 짓누르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혼합, 채권 다 이제 자금 자체가 이제 줄어들고 있죠. 아무튼 예탁금도 이제 줄어들고 있고 신용 잔고도 줄어들고 있고 참 시장이 지금 이제
거의 좀 이제 단기적인 바닥이 오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신규 상장 종목들도 보면 새로운 게 별로 안 보이네요. 그리고 ETF 같은 것들이 신규 상장이 많이 된 것 같고, 외국인 보유 현황을 보면 동양생명, SOE 이런 것들은 외국인이 워낙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오랜만에 들어왔으니까 한번 쭉 이렇게 좀 살펴보는 건데, 골든크로스 이렇다 할 종목이 안 보입니다. 크래프톤 하나가 조금 골든크로스가 났는데, 그쵸. 아, 이거 되게 좋네요, 차트가. 되게 좋네요, 차트가. 그쵸. 이게 보세요, 이렇게 아주 진짜 세게 뺐다가 지금 바닥에서 지금 거의 캔들 길이가 짧죠. 그러면서 이제 잘 만들고 있고, 지금 주봉의 모습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만났죠. 이평선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양호합니다. 크래프톤, 이게 좀 약간 좀 올라가면서 우상향 추세를 이렇게 만들고 있죠. 위로.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골든크로스가 났고, 여기서 이제 이게 모여 있고요. 이게 내려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갈 때가 됐죠. 이제 크래프톤도, 이제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한미약품,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게임주는 뭐 크래프톤이라든가 또는 펄어비스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아까 NC소프트 올라오고 있었죠. 이런 게임주 쪽으로 아직 이제 매매를 하지 않은 분이라면 이쪽으로 좀 단기 반등을 노려봐도 되겠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 기관들 사고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크래프톤에 그죠?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아주 지금 좋아 보입니다. 크래프톤 참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 이제 차트를 보고 이렇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진짜 직장 다니면서 또 막 이것저것 하면서 이런 걸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갭상승 종목, 갭상승 뭐 ETF 이런 것들이 ETF, ETN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거래량이 적으니까 이제 갭이 많이 일어나죠. 그쵸? 이거는 이제 볼 게 없고 그 다음에 이격도 과열 이런 것도 있네요. 이격도 과열 현대사료가 이격도 과열 떴네요. 아 그러네요. 이게 거래 재개가 됐네. 네, 이런 거는 뭐 무슨 이슈가 있었나 봅니다. 요거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코바이오메드 앞타머 사이언스 이것도 엄청 많이 올랐다가 진짜 엄청 많이 빠졌죠. 야 이게 주구장창 빠지다가 이제서야 이제 바닥을 좀 찍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뭐 이런 것들 중에 이제 신풍제약 한번 볼까요? 신풍제약 오랜만에 떠오르니까 신풍제약 한번 보면 신풍제약이 어떤가? 오늘 약세였네요. 7.97% 떨어졌고 와 세게 흘러내리네. 세게 아주 세게 흘러내리네요. 요거는 이때쯤 올라온다고 사람들이 좀 따라붙었을 것 같은데 그 뒤에 이제 엄청나게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네요. 좀 아쉽습니다. 바이오 쪽 섹터를 한번 좀 볼까요? 바이오 쪽 오늘 바이오 섹터를 좀 보면 테마 쪽으로 가서 K뉴딜 바이오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종목들이 좀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알테오젠이 차트가 엄청 세게 올랐네요. 알테오젠이 엄청 세게 올랐네요. 야 외국인 기관이 지금 쌍끌이로 사고 있고 주봉 이렇게 빠졌다가 이 불과 이제 조금 올라왔네요. 그죠? 주봉으로 보면 일봉으로 보면 굉장히 세게 올라왔는데 여기 윗꼬리가 좀 달렸죠.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을 것 같고 주봉 세게 올라오네. 월봉 조정을 받고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워낙에 이게 크게 올랐던 종목은 이런 것들은 좀 올라와 봐야 반등이 이걸 이제 꺾고 올라가기에는 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아, 외국인 기관이, 야, 이거 엄청 사들고 오네요. 네, 알테오젠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네이버가 조금 불편한 게, 이런 게 불편해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그래도 HTS보다 좀 편한 점이 있으니까, 네, 지금 보면 셀트리온 괜찮죠, 차트가. 그죠? 이렇게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죠? 이평선들이 만나고 있고. 다만 이게 좀 아직은 이게 이제 떨어지는 추세라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게 좀 더 내려와서 만나서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분출하는 그런 모습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제는 제가 좀 종목 하나를 추천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그날그날 보이는 것들을 조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셀트리온 SK도 당연히 좋겠죠. 그죠? 여기 보면 이평선들이 만나고 있고 윗꼬리 달고 내려왔고 그죠? 이것도 이제 옆으로 좀 흘러내린다 그러면 이제 매수하면 반드시 수익이 나는 자리로 이제 가는 거죠. 반드시 수익이 나는 자리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보면 이거 견조하죠. 이날 아주 장대 양봉이 나왔죠. 아래 꼬리 달리고 계속 이게 보면 기관이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오 종목이 아주 지금 잘 버티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도 이제 제 HTS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왔다 갔다 좀 너무 불편합니다. 한미약품. 잠깐만, 여기서 하면 되나? 차트가 바로 나오나? 그건 아니죠. 한미약품. 차트를 바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테마별 시세 전체 보기. 다시. 한미약품 볼까요? 이제 너무 시간이 늦어서 조금만 보겠습니다. 한미약품도 나름 견조하죠. 많이 빠지지 않고 견조한 편이고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이 바이오 섹터가 이제 살아나는 분위기예요. 그동안 이제 팔 사람들은 이제 다 팔아서 이제 거의 이제 끝났구나라는 게 보이고 SD 바이오 센서 요거는 조금 약하네요. 아직은 좀 약하고 기관들이 계속 사서 들어오네. 매매 동향을 보면 기관들이 야 주구장창 사네요. SD 바이오 센서 이것도 뭐 이렇게 계속 사? 이게 쇼커버 들어오는 건가? 엄청나게 지금 사고 있네요. 이것도 이제 곧 수급이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SD 바이오 센서 이게 주고 근데 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약간 쇼커버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이죠. 이것도 진단키트 관련 조금 뭐라고 좀 애매하고 SK바이오팜 얘는 오늘 오르진 않았지만 너무 많이 밀어내렸죠. 그렇죠. 이 한 중간 정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오겠네요. 8만원 정도까지는 좀 올라올 가능성이 기관이 계속 사고 있죠. 아주 기관이 전략적으로 이쪽 종목들을 지금 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SK바이오팜도 그렇고 유한양이도 좋진 않지만 기관이 계속 사고 있네요. 야, 기관이 아주 바스켓에 이 바이오를 담고 있습니다. 바이오 쇼커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바이오를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사네 기관들이. 일단은 다 볼 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좀 괜찮게 우리가 봐도 될 게 뭐 요것들 여기 요 세 개 셀트리온 SK어,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다음 요 세 개를 주로 이제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대적으로 이제 반등할 타이밍이 다가왔다.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헬스케어. 네, 이렇게 됐고 벌써 지금 34분을 찍었는데 굉장히 좀 많이 됐죠. 많이 찍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현황? 공매도 한번 볼까? 공매도 거래 현황을 보면 이거는 종목 검색을 해야 되니까 굳이 여기서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해외 증시 한번 볼까 지금 나스닥이 지금 오늘 반등하고 있네요. 상승 출발. 다우, 나스닥, S&P 500 전부 다 상승 출발하고 있고 상해 증시가 오늘 좋았습니다.
뭐 항생도 좋았고, 니케이도 좋았고, 영국, 프랑스, 독일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쪽에 이제 미국이 이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이제 관세 인하를 좀 단행할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승 출발하고 있죠. 나스닥도 상승. 이제 워낙에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코인 한번 볼까요? 코인도 뭐 오르진 않지만 이제 옆으로 좀 움직이면서 이게 이제 끌어와 내려야죠. 이게 끌어와서 여기 지금 만나지 않고 이게 올라갔는데 좀 끌어와서 내려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기를 볼까? 마지막으로 이제 핀비지닷컴을 볼까요? 핀비지닷컴의 맵을 상승 맵을 보면 어디가 이제 강한 섹터인지를 볼 수가 있죠. 보시면 애플도 올라오고 있고 구글, 아마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올라오고 있고 좀 약한 섹터가 크레딧 서비스 이쪽은 좀 혼조세가 있고 뱅크주 그죠? 뱅크주들이 조금 혼조고요. 은행 보험 이쪽이 좀 약합니다. 그죠? 이쪽이 좀 약하고 정보통신 쪽도 조금 약하고요. 에너지 쪽도 이제 유가가 빠지니까 에너지 쪽도 약하고 인더스트리얼 산업재도 좀 빠지고 네,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제 여기 딱 보시면 기술주들이 좀 다시 올라오는 추세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반등할 때 기술주들 헬스케어 쪽 미국도 이제 헬스케어 쪽이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같은 이제 헬스케어 이쪽이 좀 같은 분위기를 좀 이루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가 올라오는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게임 엔터테인먼트는 약간 소폭 상승이고 아직은 그쵸 우리나라 이제 게임주가 올라오는 거랑 좀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좀 자세히 보이진 않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네,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환경 컨센서스에서 기업 리포트들을 보면 아마 목표 주가 낮춘 게 많을 거예요. 목표 주가 낮춘 게. 아이고 실적 시장 기대치 하회 예상. 그러니까 실적은 최고인데 그죠? 실적은 엄청 좋은데 기대치 하회라고 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떨어지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내는 거죠. 차트 한번 볼까? 이 차트가 추가가 됐네요, 다시. 참, 이 나쁜 놈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리포트를 내는지 봐야죠. 그죠? 여기는 이제 빠지니까 또 리포트를 내고 이제 목표가 하향 또 냈겠죠. 그러니까 이게 요 시기별로 이제 리포트가 뭐가 나오는지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적정 주가 88,000원. 투자 의견 안 냈고.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볼까? 뭔가 이거는 그렇죠. 적정 주가 마이너스 9,000원. 이게 빠지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리포트를 내는 거죠. 여기서 요 고점에서 이제 또 사라고 냈을 수도 있어요. 적정 주가 0, 적정 주가 안 냈네. 그러니까 이게 애널리스트들도 참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냥 거기 나와 있는 이제 객관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믿어야지 결국 코걸이 귀걸이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다 그런 거라서 조금 좀 믿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증시 동향이 이 네이버가 괜찮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 습관을 들여서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괜찮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이런 현황들을 좀 그날 이제 좀 컨디션에 따라서 좀 찍는 양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좀 감안을 좀 해줘야 되고 네, 아무튼 이렇게 오늘 좀 시장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